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자, 오늘은 아카데미의 신제품 F86D 네. 세이버 덕. 네. 세이버 개. 개. 자,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강력한 카메오로 우리 사실은 이제 자매 방송으로 그 군사 방송이 있어요. 그 디펜스 타임즈 TV라고. 네. 근데 그 디펜스 타임즈 TV 촬영을 하면서 계신 김에 일단 여기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아주 많이 하세요. 월간 디펜스 타임즈 대표 안승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비행기를 워낙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실물 얘기하는 것보다 훨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모셨고요. 자, 오늘 그 F86D 세이버, 요 사실은 F86이라는 게 굉장히 그 유명한 전투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올타임 베스트 전투기 뭐 이렇게 꼽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요 같이 세이버지만은 좀 완전히 다른 비행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그래서 오늘 열어볼 kit은 48분의 1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에어포스 F86D입니다. 예. 세이버 독. 세이버 덕. 네. 예.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창경원 예. 국립과학관에서 이게 5개 전시가 돼 있었어요. 예. 4층에 올라가면 그때는 퇴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엄청나게 번쩍번쩍했어요. 그 모양을 기억하시는 거네? 그럼요. 이 24연발 로켓 발사기가 딱 내려오면서 예. 그때 노래도 틀어줬습니다. 오. 날아간다 마이티 마우스. 오. 그 마이티 마우스가 이렇게 로켓포잖아요. 과학관에서도 틀어주고 그래서 이래저래 기억이 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과학관은 저도 가봤던 것 같은데 네.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네.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죠. 네. 퇴역한 지 한 2년 만에 저도 기억에 봤던 게 1974년도에 가서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번쩍번쩍 그냥 광이 살아있었죠. 퇴역한 지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 수원기지에서 인수받았나 하여튼 뭐 그거 다 처리해가지고 가져올게. 그거 F형이죠. 아니 D형이었어요 제가 본 게. D형을 1960 74년. 이게 같은 장 60년에 도입한 건데. 받기는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운영하면서 좀 사실 레이더가 문제가 많아서 가동률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그 F4D 팬텀이 1969년 8월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교체해서 퇴역시켰죠. 네. 몰랐어요. 역시 못 듣던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앞서 박스 오픈 9편 2020년 3월 20일에 방영했던 예. 박스 오픈 9편에서 돌발 퀴즈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돌발 퀴즈의 경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그 이유를 정확히 적어주시는 바람에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뭐 어떻게 놀랐는데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방송하다가 막 헛소리 할까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놀랐어요. 전 반대로 이 키트를 보고서 이 디자인, 네. 이 표지 디자인부터 뭐 상당히 밝고 좀 간만에 보니까 되게 반가웠습니다. 물론 이제 키트를 뭐 만들 능력은 안 되고 이 자체만 지금 접하는데 상당히 아주 뭐 반갑다 그럴까. 이건 하여튼 좀 그냥 외형상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싶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다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돌발 퀴즈의 정답은 F-35가 착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덧붙여서 F-35는 착함 시에는 무장창을 다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 착륙할 시의 안정성을, 기류 안정성을 위해서 착함 시에는 무장창을 전부 열고 이함 시에는 무장창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함은 뭐 어차피 수직 이함은 안 하니까. 그래서 정답을 제일 먼저 적어주신 한성민님께 제품을 보내드렸고 받으신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 사진을 보니까 넓은 커팅 매트가 있어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것 같아서 예.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세이버 전투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전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6.25 전쟁에서도 미그 전투기를 맞아서 미그 15 전투기를 격추한 기록이 있고요. 물론 그것은 D형이 아니라 F형입니다만 네. 네, 그래서 F-86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공 전투기인, 주관 전투기인 A형, E형, F형, H형 네. 그리고 레이더 전투기, 레이더를 탑재해서 그 전천후 전투기, 올 웨더 파이터였던 DGK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외형적 차이. 예. 이 앞에 레이더를 장착함으로써 검정색으로는 레이더돔이 있거든요. 예. 요즘은 여기 레이돔 그 양털색이나
기체색으로 뱉어있지만 옛날에는 검정색으로 칠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검정색 이 뾰족한 돌출부를 보고서 개의 코 같다. 예. 이래서 독이라고 하는 애칭을 붙다고 합니다. 혹시 그 전시장에 전에 갔을 때 그 네. 레이더 혹시 만져보셨어요? 못 만져봤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나무였던 걸로, 그게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 덮개를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나무였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봤던 게. 몰랐어요. 뭐 전파를 잘 통하라고 그런 거죠. 정확히는 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일단 나무로 기억, 목재로 된. 예. 근데 설마 뭐 공중 비행하는 게 목재는 아니었겠지만은 하여튼 전시물 자체는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 그걸 제대로 안 만져보셨구나. 우리 안 대표님 나오신 김에 그 정확히 그 제공전 투기하고 이거 세이버 독하고 용도의 차이나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말씀한 대로 뭐 F-86A, E, F는 제공 전투, 공중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 물론 요격 전투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H형이 있는데 그거는 전술핵을 투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개발됐고 예. 그거는 미 공군만 사용합니다. 예. 그 전술 핵폭탄 투발을 하기 위해서 MK7부터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용도로서 그 미 공군이 사용했었고 이후에도 1960년대 이후에도 어떤 그 주바이군에서 주력기로 예. 사용했기 때문에 좀 별개의 기종입니다. 엔진도 완전히 틀고 기관포도 20mm로 바뀌고 예. 사실 전투 폭격기가 되죠. 예. 그래서 그건 해외에 준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F-86D 세이버 독이라는 거는 D형.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유럽에서 이태리의 공군을 중심으로 이제 면허 생산을 시킨 게 G. 그 다음에 이제 K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또 반대로 이제 그 20mm 기관포를 장착해서 그것도 공중전 그 근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우리 한국 공군하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제 가진 거는 순수하게 폭격기 요격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티 마우스 로켓탄 D형. 예.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제 도입 시기가 미공군이 이제 그 전체 그 개편을 요격기 러시아 폭격기 소련 폭격기가 이제 교체가 되면서 신형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항공기도 신형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F-102 델타 다트 예, 그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잉여기로 남는 F-86D를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공군하고 일본 항공자위대한테 무상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넘겨주면서 그 1960년대에 같이 들어왔던 게 AIM-9B 사이드와인드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 공군하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영한 거는 마이티 마우스 어떤 로켓탄이 주력 무기가 아니고 단거리 공대공 사이드 초기형 그것이 주 무장이었고 그다음에 한국 공군에서의 그 주 요격 대상은 북한의 IL-28 경폭격기가 서울을 공습할 경우 대비해서 그 운영한 그 용도가 운영 목적이 그랬고 일본 항공자위대 역시 그런 뭐 극동 소련군의 IL-28뿐만 아니라 뭐 TU-16 그다음에 초기 이제 초도 배치됐을 때 그래서 순수한 요격기로서 어떤 좀 용도가 미공군이 사용할 때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레이더가 상당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초기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도 상당히 그 정비 효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정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가 일본과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먼저 1969년 8월달에 F-40 팬텀을 도입하면서 그냥 바로 교체했고 항공자위대 역시 1971년부터 해서 74년도 이제 F-52로 이제 초도기를 인수하는데 그 직전에 다 퇴역시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명목상의 어떤 뭐 요격기지 실제로는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한 전투기 요격기입니다. 여담이지만 네. 요 세이버는 아카데미에서 그 항공자위대의 대가를 첨부해서 일본에다가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 그런 참 레이더를 첫 장착한 전투기였으니까 굉장히 운영하는 우리 공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명 깊지 않을까. 그 당시 기록을 이제 공군의 자체 역사 기록을 보면은 공군의 어떤 작전, 공중전 개념을 요격 그 개념 포함해서 다 바꿔야 되는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공식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그 당시에는 또 그 1960년대에는 마치 뭐 지금의 스텔스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하는 것처럼 전부 다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마이티 마우스 로켓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때마침 애니메이션에서 24발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와서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극중에서는 하야부사를 타는 5명의 여주인공들이 이 F-86D형 이 한 대에 고전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로켓포를 발사하는 장면이 나와서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예. 자, 그럼 마이티 마우스 로켓탄의 뭐 그 성능이랄까 이런 거 좀 간단히 일단 여기는 기관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유럽형은 기관포가 있고, 그죠? 여긴 없고. 근데 마이티 마우스 로켓탄이 공중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나? 뭐 그런 거. 예. 뭐 무유도 로켓탄이고 70mm로 그 사이즈를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이 가볍지 않습니까? 70mm면. 예.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서 고도가 높은 데서 발사하면 흩어지죠. 예. 당연히 명중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소련 그 폭격기에 최대한 근접해서 쏴야만 엔진 근처에서. 예. 그러다 보면 또 그 당시에도 뭐 TU-95나 TU-16 뒤에 그 꽁무니 맨 뒤에 기관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1958년도에 금문도 전투, 대만과 중국 공군의 어떤 F-86 F 세이버의 그 공중전 미그 17하고 주로 거기서 이제 사이드와인더 초기형 B형 그걸로 해서 이제 성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용을 사실상 중단을 하고 그 사이드와인더를 무장으로 바꾸죠. 그리고 우리 다행히도 이제 대한민국 공군하고 일본 항공자들은 이제 그게 주 무장이 됩니다. 공대공 미사일 2발이. 그래서 런처, 발사 레일 런처가 장착이 되죠. 처음에 미 공군이 1954년도 초도 배치될 때는 그게 없었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미 공군은 그 F-102로 넘어갔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잉여 기체를 받으면서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있어서 사실 2.75인치는 그렇게 뭐 중요한 무장은 아니었죠. 그 유명한 마이티 마우스는 사실상 뭐 별 쓸모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좀 뭐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전에서 그 F-8 크루세이더에서 주력 무장 중에 하나가 그 쭈니 로켓 5인치 그 정도는 돼야만 아마 폭격기를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0mm 로켓탄은 어떤 저고도에서 지금의 그 공격 헬기 특히 무슨 뭐 500MD라든지 이게 무장이 가볍다 보니까 500MD용으로 아주 효율적이죠. 근접해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치도 뭐 사용하지만 70mm는 그래서 물론 오히려 이제 공격 헬기 용도로 이제 내려앉죠. 그런 그 70mm 그 로켓탄은 고속 로켓탄은 아니 이런 동심을 파괴하는 말씀들을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보통 전투기들은 기총이 아무리 우람하다 해도 12.5mm 아니면 20mm 그랬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 마이티 마우스 론처를 보고 와 대단하다 70mm 7cm 2.75인치에다가 장약이 자그마치 2.7kg 고폭탄이 2.7kg이면은 사실 뭐 우리 방 다 한 번에 날아가는 그렇죠. 비행기 그 어떤 한 폭격기가 아니라 폭격기 할아버지가 와도 버틸 수 없는 그 동영상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발사하는 순간 이렇게 다 흩어지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효과가 그 최대한 그 베어 폭격기나 배저 폭격기 근처에 이렇게 가서 그 엔진 쪽에 확 쏘면은 효과가 있는데 이 꼬리에 있는 기관포가 또 돌아서 그 말 그대로 2차 대전 때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애들은 이제 사이드와인더로 이제 적정거리 두고 쏘는. 우리가 프라모델을 할 때는 그 외형이 멋있고 이쁘고 한 걸 중요한 거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면은 우리 유튜브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공군에서 요 도입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1960년도입니다. 60년도. 일본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태평양 공군의 이제 주일 미공군에 세이버 독이 이제 다 와 있었어요. 그 소련제 폭격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TU-4 폭격기를 상장해서 배치를 시작했는데 그 소련 폭격기들이 TU-95하고 TU-16으로 개편되면서 성능이 좋은 거로 개편되면서 초무석 전투 요격기가 또 필요해서 그 F-102가 급하게 배치가 되죠. 그러면서 이 항공기들이 또 남게 되니까 본토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 동맹국한테 줘서 또 다른 그 IL-28 단거리 폭격기 그것도 위협이 되니까 그러면 최전방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이 또 사용을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도 사용을 해서 이중으로 F-86D하고 F-102A 어떤 연합 그런 어떤 전력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역시 전자장비가 성능이 안 좋아서 너무 후져가지고 결과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결국 다 F-4D 팬텀 1번은 F-4E 팬텀으로 다 교체가 되죠. 전체로 도입 대수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48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공군, 대한민국 공군 48대. 그 중에 하나가 요 비행대고요, 그죠? 야 그래도 그 당시 쓸만한 전투기 48대를 줬다는 건 대단한. 뭐 대단하기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이제 어떤 무기 공급 정책에 의해서 밀어내기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그때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기도.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실제 이 항공기를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마크가 있는 거를 이렇게 굴러가는 소위 움직이는 거를 보시고 싶으면은
그 유튜브에서 창공에 산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영화 신성일 그 돌아가신 고 신성일 그 배우께서 나오셔 주인공으로 나왔던 거기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그 수원 비행장으로 생각되는데 지나갑니다. F-86D 세이버가. 그래서 그 생생한 모습을 유튜브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 자, 이 오늘은 뭐 박스 오픈이 아니라 뭐 디펜스 타임즈 TV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아주 알차게 살펴봤고요. 네. 예. 이제 드디어 키트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죠. 예. 만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금형에 보니까 2001년 레벨 모노그램 메이드 인 코리아 2001년이라고 돼 있어서 야, 레벨 거고 20년이나 지났는데 또 재포장이고 하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저의 그 무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셨습니까? 보시면요, 네. 주익과 미익의 날개 내장을 전혀 접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냥 맞물려 놓은 상태로도 아웃라인에 이 형상의 해칭 없이 그대로 딱 들어붙어 있어요. 스냅이네 완전히. 야, 스냅은 아니지만 부품을 한치의 틈도 없이 맞물리도록 결착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맞물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설계자의 이 세심한 배려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예전에 레벨에서 만든 금형 그 비행기 키트 중에서요, 한국에서 금형을 만든 몇 가지가 엄청나게 우수하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키트 하면은 그 옆나라 물건이나 떠오르는 신흥 강자, 중국 이런 외국의 제품만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발 능력을 가진 회사가 있었다니 저는 참 반성했습니다. 이 키트의 단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실력이에요. 이 키트의 부족한 점은 오직 하나, 내 실력. 이런 키트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심형보 어록에나 하나 추가해야겠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살펴봤고요.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내일 모레 하고요. 요거는 자, 그러면